아이패드 프로 3세대, 애플 펜슬, 에어팟 프로. 그리고 매직 키보드까지. 이 정도면 완전 앱등이 아니냐? 응, 노인정? 이젠 진짜 애플워치밖에 안 남은 건가? 안녕하세요, IT 크리에이터 신났습니다. 드디어 아이폰 SE 2020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이버 카페 아이폰 커뮤니티에서 아이폰 SE 기대하는 글들 올라오면은 거기에 비웃으며 냉소적으로 혹은 한심한 듯이 아이폰 SE 안 나와 또 속냐? 라고 하셨던 그 수많은 분들 단체로 침묵 걸린 거에 대해서 조금 통쾌하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4인치 사각형 디자인이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SE라는 것이 꼭 아이폰 5 디자인이라서 사각형 4인치 여기에 얼메이킹 게 아니라 이전 출시 공정을 그대로 끌고 와서 생산 단가를 낮추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출시할 수 있는 모델이라는 것이 이번 2020 SE 모델을 통해서 확실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인치 사각형 모델 떠나 보내주세요. 자, 이런저런 아이폰 SE 스펙들에는 소개 영상들은 다른 먹이업 유튜버 분들이 많이 올려주셨고 그것들 이미 보셨을 거기 때문에 저는 바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뜯어볼게요. 이어폰이 들어있는데 이어폰은 기기에 3.5mm 이어폰 단자가 탑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 보이죠? 그래서 이것은 라이트닝 잭입니다. USB Type-C를 언제 넣어주나 기다렸었는데 요즘 루머 보니까 라이트닝 잭에서 USB Type-C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스마트 커넥터로 넘어간다고 하네요. 뭐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런 루머가 들리는 걸로 봐서 조금 USB Type-C로 모든 기기를 통일하려고 했던 제 계획이 조금은 틀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충전기는 뭐 기대하면 안 되겠죠? 5W 충전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USB-A 타입과 라이트닝 잭가 들어있네요. 이렇게 라이트닝 잭 USB 케이블을 받았지만 웬만하면 요즘은 컴퓨터로 연결하는 경우가 없고 충전 같은 경우에도 저는 유선 충전보다는 무선 충전만 쓰기 때문에 딱히 이 케이블을 쓸 것 같진 않습니다. 지금 무선 충전 패드에 올려놓으니까 바로 자동으로 켜졌네요. 저 벗겨봐야지. 오랜만이다. 아이폰 확실히 가볍네. 제가 원래 쓰고 있던 갤럭시 Z 플립에 비해서도 무게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굉장히 가볍네. 뭐 사실 기기 외관은 아이폰 8과 완전히 동일해요. 이 애플 로고가 약간 여기 있던 거에서 중앙으로 내려갔고 아이폰 글씨가 사라졌다는 것 정도? 아이폰 11과 패밀리 룩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변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팔의 케이스나 보호 필름들도 그대로 쓸 수 있으니까 전국의 핸드폰 케이스 사장님들은 약간 안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급형이라고 해가지고 트루톤을 빼지 않고 넣어줬습니다. 트루톤 디스플레이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다른 환경에서도 색상이 일관적으로 표시되도록 아이폰이 주변 광에 맞춰서 자동으로 조절되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트루톤을 쓰면은 화면이 너무 누리끼리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없이 쓰는 편입니다. 저는 이런 형광적인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트루톤을 끄고 쓸 겁니다, 저는. 그리고 이게 누르면은 딸깍딸깍 거리지만 사실 물리적인 버튼이 아닙니다. 이 압력을 감지해가지고 그냥 딸깍딸깍 느낌을 주는 것 뿐이에요.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정말 부러웠거든요. 이 느낌이 너무 좋아. 소리가 들리나? 이게 전원이 꺼져 있을 때는 그냥 아무런 느낌이 안 드는 그냥 판판한 거 누르는 것과 똑같은 느낌인데 전원이 켜져 있으면은 햅틱 반응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뭐든지 중간이 좋으니 2번으로 하도록 할게요. 요거는 JM님을 포함해서 언더케이지의 F717 두목님도 얘기를 많이 하신 건데 암호 이거 6자리 할 필요 없이 암호 옵션 누르시면은 아예 안 쓰거나 4자리 숫자 코드로만 쓸 수도 있습니다. 저는 4자리로 설정을 할 거예요. 아이폰 시작하기. 자, 이렇게 해서 아이폰을 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루톤은 바로 끌 거고요. 모바일과 카메라 유튜버다 보니까 카메라 먼저 살펴볼게요. 요즘 스마트폰들이 작은 이미지 센서와 광학적 한계를 그 나름대로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멀티 렌즈를 많이 쓰는 추세예요. 하지만 아이폰 SE는 안타깝게도 싱글 카메라입니다. 1200만 화소의 f1.8 조리기를 탑재하였고요. 아이폰 커뮤니티를 보면 SE의 가치를 폄하하시려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논리 중 하나가 카메라가 아이폰 8과 똑같다,
10R급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해외 매체에서 SE를 분해해본 결과 이미지 센서 및 카메라 로직 또한 아이폰 8과 전혀 다른 새로운 공정이라고 하네요. 거기다가 A13 바이오닉 뉴럴 엔진으로 소프트웨어적인 처리 또한 꽤 준수하죠. 싱글 카메라긴 하지만 인물 사진 모드도 지원을 하고요. 애플 부사장 필 실러는 지금까지 애플에서 출시된 싱글 카메라 시스템 중 가장 훌륭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기기라고 합니다. 즉 아이폰 SE의 싱글 카메라가 아이폰 XR의 싱글 카메라보다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사파이어 크리스탈 렌즈 또한 아이폰 8과는 차별화된 부분이고요. 전면은 700만원석 카메라이고요. 역시나 이미지 센서 크기 자체가 작기 때문에 저조도에서 선명한 사진을 얻어내긴 힘들지만 여러분, 셀카는 카메라 스펙보다는 얼굴이 중요한 겁니다. 아이폰 5, 6 시절에도 인싸들은 아이폰 그걸로 셀카 잘 만들 찍어 왔어요. 저는 인싸가 아닌 겁니다. 셀카 하면 또 갤럭시 Z 플립의 플렉스 모드로도 셀카들 많이들 찍죠.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P로 아이폰 11에 들어간 A13 바이오닉이 그대로 탑재되어 있어 깡 스펙이 정말 최고입니다. 역시나 아이폰 SE를 어떻게든 까내리시려는 분들은 클럭 다운이 걸려있다 등등 태클을 거시던데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존 포서 형님이 조금 화가 났나봐요. 마지막 줄에 Calm your tits? 오야, 요즘 출시되는 폰들에 비해 조그만 사이즈와 4.7인치에 비해 베젤이 광활해서 조금 아쉽지만 애플 특유의 최적화와 고성능 스펙으로 게이밍에 있어서는 굉장한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해상도가 720p급이에요.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들과 비교하면 아쉬운데 오히려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크게 유의미하진 않아도 살짝은 프레임 방어에서도 이점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 리듬 게임을 자주 하는데 한 손에 리듬 게임은 착 감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S10 시리즈가 출시되었을 때도 S10이나 10 플러스를 구매하지 않고 S10 에센셜을 구매했었던 건데 핸드폰을 Z 플립으로 넘어오고 나서부터 이게 너무 길쭉해가지고 게임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이쪽 손이 안 닿아. 그래서 이번에 이 조그맣고 주시한 아이폰 SE로 넘어왔으니 다시 스마트폰 게임을 자주 하게 될 것 같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규격의 무선 충전을 지원하고요. 띠링. 당연히 갤럭시의 무선 충전 보조 배터리로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갤럭시의 무선 충전 공유 기능으로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딱 닫고 이쪽이 충전 패드니까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죠. 충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생활방수도 지원을 합니다. 타사 보급형들이 쓰잘데기 없이 OIS 안 박혀있는 조무래기 렌즈들로 여러 개 박아놓고 카메라 엄청 좋은 척하면서 정작 무선 충전이나 방수 기능 같은 것들은 빼버리고 바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싼티나는 것과는 확실히 다른 행보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뭐가 더 소비자들이 원하는 방향일까요? 정답은 뭐 판매량이 말해주겠죠? 마찬가지로 조그맣고 주시한 스마트폰인 갤럭시 S10 에센셜과는 요 정도 느낌 차이가 있습니다. S10 에센셜이 150g, 아이폰 SE 2022 148g으로 무게 차이는 사실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가 과자 무게 2g은 정확하게 알아맞혀도 이런 거 2g은 잘 못 느끼겠어요. 다만 두 핸드폰의 앞면을 보면은 S10 에센셜은 거의 제로 베젤이다 보니까 기기 자체의 크기는 비슷해도 화면 크기 차이가 꽤 됩니다. S10 에센셜은 요 크기의 5.6인치, 아이폰 SE는 다들 아시다시피 4.7인치. 지금 봐도 S10 에센셜은 정말 참 잘 만든 기기인 것 같아요. 아이폰 SE는 확실히 요즘 출시되는 플래그십 스마트폰들과는 디자인적인 차이가 조금 있죠. 하지만 노치 디자인이나 펀치홀 디자인 같은 제로 베젤을 구현해내기 위해 화면에다가 뭔가 장난질을 쳐놓는 그런 디자인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페이스 아이디가 거의 무용지물이 된 지금 태평양 베젤 위에 이 터치 아이디는 분명히 나름 큰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언박싱을 하고 살짝 맛만 봤습니다. 자세한 기기에 대한 판단은 어느 정도 제가 실사용을 해보고 사용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폰들이 이 정도 있어가지고 S10 에센셜과 Z 플립, 그리고 아이폰 SE랑 배터리 러닝타임, 디스플레이, 스피커 등 비교해볼 거고요. 카메라 테스트도 진행해볼까 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신하스였습니다. 아이패드 매직 키보드 이거 완전 무겁고 덜렁덜렁거리고 애플 펜슬 쓰기도 불편하고, 근데 이게 40만원? 아이폰 SE 2020 역시 해자네.